북한가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작성하잖아요. 최근에 내각에서 아니면 거기서 대원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예산 하잖아요. 집행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몰라요. 이제 외무성에 이제 너네 이제 1년 말하자면 대활동비가 얼마예요? 그걸 누구한테 뜯어박히나? 선생님 같은 군컵회사 네. 대고sel위원회 거기다가 너네 얼마, 너는 뜯어막힌 거예요. 네. 그 선생님들이 돈을 못 냈어요. 네. 국내대회 사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네 대활동을 몽땅 잘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회사에서는. 그렇죠. 여행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고 회사 소속된 사람이 중국에 가서 대박을 만날 수도 못하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그냥 뭐 기록이면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소속된 회사들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대사관 주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산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내무성이 그 돈 빨아낸다고 생각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내무성이 어떻게 하든 자신이 가지고 오다를 내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공장, 기업소, 회사들, 그리고 해외 파견하는 이런 회사들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결국 이 도장이라는 거, 그렇죠. 승인할 수 있는 이거를 돈을 가져다 주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서 한 달 만에 찍어줄지 그렇죠, 안 그렇죠. 찍어줄지 아니면 나가리 시킬지 바로 손자리에서 네. 찍어줄지 그 뇌물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기업과 기업 사이, 국가기관과 또 기업 사이에도 뇌물로 작동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북한에서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늘상 느끼고 살았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도 신발 장사 이런 걸 했는데 그냥 뭐 거금을 뭐 벌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쌀 사고 싶었는데 시장에 장사하러 나가면 그 모한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빨아내고 나 오늘 뜯겼다라고 하는 어머니들. 메뚜기라고 그러더라고 북한에서는. 네, 메뚜기 장사. 예, 예. 그래서 엄마가 그 한 푼을 벌러 나갔는데 정말 오늘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았어라고 할 정도로 10푼을 뺏기고 오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이 먹어서 한 20대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는 왜 저런 사람들이 뇌물을 뜯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것은 우리 장군님은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까? 저 보하는 놈이 저렇게 하는 거 알까? 저는 그래서 그때 20살 때는 김정일이는 그걸 모르고 밑에 놈들이 다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김정일이나 말하자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첫째 무능력하다고 봐야죠, 첫째는. 그러니까 이 가난의 사슬에 거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상 유지도 힘든 거예요. 철저히 북한의 기득권층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아사자가 나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북한 주민들을 잘 먹이기 위한 정책을 외교 정책도 그렇고 펼쳐야 되는데 왜 이제는 묵은지가 돼도 한창 묵은지가 되고 뼈다귀가 섭뼈다귀가 돼도 몇십 년을 우렸던 것 같은 주체사상 신봉이나 이런 것만 하고 또 핵실험 미사일 최종적으로 쏘고 막 줄다리기 외교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북한 제도가 생존하기 위한 그게 상투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게 왜냐나 북한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들이 먹고 살고 못 먹고 다 하는 거. 근데 김정은이도 맨 처음에 쉽게 말하면 당 중앙회는 올라섰을 때 저도 새롭게 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저도 한 2, 3년 있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필연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을 다시 따라간 거예요. 김정은이가 맨 처음에 이상한 방침들을 많이 냈어요. 말하자면 뭐 외국의 외교관들을 자식으로 다 데려나가라 뭐 이러든지 한 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 그러다가 또 나가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외교관들이 거기서 자식 둘 다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김정은이가 좀 야차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북한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게 아버지 엄마가 했던 거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좀 더 억지가 돼갖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핵과 미사일을 쏴가지고 최종적으로 두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대북 제재 다 걸리고. 그렇죠. 그럼 북한은 그거를 개낭 써서 최종적으로 정훈이는 국제사회에 뭐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는 게 뭐라 자기네들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개방적인 사회주의다. 뭐 이런 걸 좀 선전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기본 목적은 지금 자기네가 정상국가가 되자는 겁니다. 정상국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과 동등한 말하자면 이렇게 경제독이나 동등하진 못해도 유엔 무대나 어디에 대해서 자기네가 할 소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지요. 북한 정권에서는 맞아 김정은이가 어디 가서 자기 생존을 하게 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국가가 뭐예요? 김정은이를 이제 뭐가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데도 ICC. 할 수도 없잖아요. 하면 미국이 인정해주면 김정은이도
안 무섭겠어요? ICC 해부되는 거? 네. 리비아 가다피도 보면서 기김정은이가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도 써놓은 게 이게 끝끝내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전에 끝끝내는 이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외교부에서 그 국수 먹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일이 좀 고단하긴 하잖아요. 해외 그렇죠. 업무나 이런 거. 예. 김정은이 죽어라. 뭐 이런 편지 오고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일이 많은데 외교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공급을 해주거나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뭐 돈을 누가 가지고 와서 우리 이런 거 뭐 뇌물 뭐라고 뇌물보다도 어떤 게 있는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다 쌀도 지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양가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외무성으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에 들어오게 되면 외무성에서 무슨 우리가 먼저 먹고요. 하고 이제 경공업성이나 이런 데 나라를 주거든요. 네, 먼저 그래서 먹고. 먼저 독일에서 우화품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이제 일화를 말하면 이제 이게 쌀 보내면 이제 유엔감시단이나 쌀을 보내신 분들이 확인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한 정도 어느 지역에다 꺼내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 주고 말을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말한 다음에 이쪽 창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고에 있는 쌀은 벌써 군대로 다 나갔어요. 네. 그 창고에 쌀이 있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벌써 그 보안원들이 차단시킨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 문을 딱 연다는 말이죠. 그럼 앞줄만 딱 찬 거예요. 앞줄만. 네. 근데 어떻게 튀었나. 쌀과 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 편에 통풍 요만한 그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햇빛이 쫙 들어간 게 쌀 사이로 햇빛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럼 나면 안 되잖아요. 쫙 네, 쌓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빵점 다니는 데 있고요. 네, 들켰네. 네, 두켰네요. 그렇게 해도 유인 물자가 들어오는 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나요? 공급이 되고 아무래도 군대가 우선이니까 군대 우선적으로 갈 거고요. 우선 먹고. 그럼 평양시 갈 거고 집 앞까지 갈 쌀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실제 그 대한민국의 물품이나 유엔의 물품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군이면 군을 직접적으로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군에다가요? 아야기는 뭐 길쭉군이면 길쭉군에다 갖다 주든지 네. 저리 얘기면 거기서 좀 가운데 착취자가 없다는 거짓말인 거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뭐 한 킬로라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무슨 다 그저 외무성에 가서 섭니다. 거기서 서고 거기서 나눠줍니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남한에서 쌀 들여가도 또 이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사인하고 뭔가 어느 정도 거래하고 가면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만큼 군에 넘기고 이건 어느 만큼 넘겨라. 이거 다 협의를 하는 거죠. 왜냐 그게 벌써 김정일의 창구 일원화 방침입니다. 북한 안에서 해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체 나왔다 들어가는 모든 건 내무성이 보고해야 됐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북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북한 내무성에 대남을 전담하는 국이 있습니다. 외무성 그 내무성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죠. 조국통일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외무성 소속이구나. 외무성 소속이나 외무성 안하게 한 게 국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외무성이라 해서 진짜 외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북 문제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관 하면서 대한민국 신문들을 다 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도 다 들여다보고요. 그것도 연구하고요. 거기다 글도 쓰고요. 공식적으로 북한 신문이나 CNN이나 그거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외교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볼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주는 건가요? 그런 얘기나 우리 외교관들이 소기관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담당의 나라만 쓴다는 게 아닙니다. 보고문건을. 자기 지역적인 특성도 쓸 수 있고요. 내가 적동인을 보지만 아프리카 전반적에 대한 보고문건을 작성해서 김정은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아프리카 대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문건도 넣을 수 있고 그게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런 관련된 자료를 서칭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런 찌마를 잡고 이걸 연구해서 보고문건을 쓰겠다 하게 되면 그걸 뭐 알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 컴퓨터 자료과라고 있어요. 대통신관리국에 과돌이 정보를 몽땅 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쫙 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일본, 미국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5시마다 중앙통신사에 가서 쉽게 말하면 간부용 참고 신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새벽 5시마다 가서 거기서 외무성이 받아옵니다. 먼저. 네. 받아와서 그걸 보고 그러면 CNN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전문 듣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나 거기서 듣고선 서치하고 그 사람은 하루 3교대로 24시간 그 듣고 녹음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자료를 걔랑 취합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외고 한 번도 못 나본 외교관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인권 문제랑 해가지고 보험권을 올리겠어요 김정은이한테. 그렇죠. 그건 뭐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북한도 또 무슨 인권에 뭐 이야기 하잖아요, 잠깐만. 선생님, 근데 이 인권 문제는 그 전에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외교관을 하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인권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닐까요? 북한 외교관에 들어가자마자 애무성 삼층 총사 꼭대기에 인권은 국권이다라고 붙여졌어요, 그때 벌써. 북한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8년도. 그때부터 벌써. 인권 국권하고 그때 벌써 사회학자협회가 사회과학원 밑에 사회학자가 협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인권을 관련된 철학 박사들 거기 갖다 놨어요. 그 인권 문제에 관해서 주체사상 신봉자들에게도 지휘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에 대한 이런 거를 하지만 북한의 학교나 일반 주민들은 인권에 대한, 인권 강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인권 자체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냥 학술적으로 그냥 그 북한 안에서 지한된- 외부에다 보여주기 위한 인권 그런 거 아닐까요? 지한된 사람들만 북한의 인권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선전용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북한 주민들 속에 무슨 인권을 이야기했다가 무슨 반발이 일어날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2009년에 2008년에 탈북했는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쯤에서 혹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민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죠. 우리 인권 없이 살았잖아요. 도대체 이 인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핵심 요제로 떠오르는지 좀 궁금하지는 않으셨어요? 첫째, 북한인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권을 주장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처벌적인 권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북한 탈북민들이 인권하려면 쉽게 말하면 북한식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선거할 권리, 뭐 이렇게 해서 선거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부가 자기가 쓰고 있는 공범한 인권으로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나 무슨 뭐 이런 처벌적인 노동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들어본 선거할 적이 권리, 없죠. 선거할 권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거만 막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김정은한테 석식 분석 보고도 쏟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데 텔레반적으로 김정은한테 쓰는 문건은 어떤 형식으로 쓰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적도근의 인권을 걸고 있는 석신 분석과 의견 보고 이렇게 쓰거든요, 제목이. 속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적도기내나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의 인권을 걸고 두는 거예요. 그 북한식으로 봤을 때 걸거두는 쉽게 말하면 거예요? 북한의 인권을 걸고 두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그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석신 분석이고 네. 의견 보고는 북한 당국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그러면 미국은 왜 적도까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인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걸고 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는 찌매가 있고 우리도 방향성을 타잖아요. 세계가 지금 인권을 떠든다 하면 김정은이가 뭐 흥미롭고 궁금한 문제를 빨리 씌워야 될 거지 아무 소리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일명 종세우고 오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호기심 갈까 북한이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걸고 막 힘들어 하니까 다른 나라를 대가지고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 그걸 또 북한식 구미에 맞게 써야 될 거야. 김정은이 구미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네. 법적 인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 아니고 무조건 미국이 걸고 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좋아하려면. 네. 거기서 생존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되잖아요. 살아야 되나? 그럼 또 무조건 차후 걸고 방향 든다. 이렇게 세우지요 또. 차후 방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대한민국 와서 느낀 건데 여기서도 국가보전략에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았어요. 제가 네. 썼는데 뭐한 글을 씁니다. 욕 안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정은이도 잠깐만 우리한테 욕해요. 근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지. 내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방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책임관계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외교관들한테 욕할 때 이런 거 없애라 하거든요. 하갔으면 하갔다, 안 하갔다 뭐 이래야 되겠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아집니다. 뭐 이렇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그건 공무원 생활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어느 정도 만들고. 그렇죠. 북한은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할 때 방침을 단기 방침으로 안 놔요. 단기 방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내가 올린 거에 방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냐 연구 방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모성이 있어서 대모성이 없어질 때까지 이거 그거 계속 가면 되는 관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좋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미월 며칠까지 방침이 딱 끝난 다음은
방침 집행을 못하면 그게 혁명화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침 것도 집행은.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몇 명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착착착 대답이 나와주셔가지고 거의 무편집으로 영상이 올라갈 아닙니다. 것 같은데 역시 배우신 분이라 너무 제가 촬영에 너무너무 쉽게 했고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시간이 될 때 그 인터뷰 요청해 주시면 좀 나와주시길 예,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지금 자기가 북한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미국에서 정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도 북한의 TV를 보고 국제사회를 북한의 공론하던 자세, 속이견하던 자세에서 매일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통일 전략이나 방향을 하고 그다음에 동독이나 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통일을 힘들게 하지 않고 완충을 좁게 주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오랫동안 또 촬영에 임해주신 우리 한진명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